과인을 죽인 자가 아직 궁 안에 있다. 빈전 안에 향불 하나만 가늘게 탔습니다. 보기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방에 무술이 아이 복이 혼자 국상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상궁에게 그대로 아뢰했습니다. 상궁마마, 간밤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아이 취급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목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국상이 시작되고 우물가에 설 때마다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행왕이 숨을 거둔 우물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향불 하나가 가늘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빈전 안은 캄캄했고 관 앞에 엎드린 보기는 벌써 반나절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상이 시작된 지 1회째 무술이들 가운데 빈전 지킴이로 뽑힌 것은 복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들 그 자리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인을 죽인 자가 아직 궁 안에 있다. 보기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풍 뒤에도 문밖마루에도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은 벽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귓속 바로 곁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낮지만 또렷한 말투였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들어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해 전 궁에 들어온 뒤로 보기는 남들이 흘려듣는 작은 소리를 가려듣는 재주 하나로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문밖 발소리만으로 오는 이가 누구인지 짚어내고 옆방의 숨소리만으로 잠들었는지 아닌지 가려내는 아이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는 방향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걔 누구시옵니까? 보기가 떨리는 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 연기가 한 번 크게 휘어졌다. 다시 곧게 섰습니다. 보기는 무릎걸음으로 병풍을 걷어보고 촛대 밑동을 짚어보고 향로의 재를 손끝으로 헤쳐보았지요.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보기는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엎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야순을 도는 별감 하나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금 안에서 사람 말소리가 난 듯한데 무슨 일이냐? 아, 아니옵니다. 소인 혼자였사옵니다. 별감은 미심쩍은 얼굴로 방 안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하고 문을 도로 닫았습니다. 보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별감의 귀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보기에게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실이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헛것을 들었다 하기엔 너무 또렷했고 사람이 들었다 하기엔 이 방 안에 보기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보기는 관을 향해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전하십니까? 대행왕 전하가 맞으시옵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알았습니다. 방금 들은 그 말투가 지밀 궁녀들이 흉내 내던 생전 대행왕의 말투와 꼭 닮아 있었다는 것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였는데 이 빈전 안에서는 죽은 이의 말을 오직 무술이 아이 하나가 듣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보기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국상 중인 빈전을 함부로 벗어나면 곤장을 맞을 일이었지만 그보다 무서운 것은 이 말을 혼자 삼키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임금이 억울하다 말하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면 못 들은 척 넘길 수는 없었지요. 새벽 종이 울릴 무렵 보기는 결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 일을 상궁에게 고하기로요. 문을 나서기 전 보기는 다시 한 번 관을 돌아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들으신 말씀 그대로 전하겠사옵니다. 보기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릿하게 아려왔지만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빈전 문을 나서기 전 보기는 다시 한 번 촛불을 살폈습니다. 촛농이 흘러내린 자리마다 이상하게도 향불 곁에서만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방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요. 보기는 그 온기가 착각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느낌만은 손끝에 오래 남았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처소로 돌아가는 좁은 담장길을 걸으며 지난밤 들은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익힌 궁중 예법에 따르면 승하한 임금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슴에 묻고 넘어가면 보기 자신이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영영 알 길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걸음을 재촉하며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상궁의 처소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국상 중이라 곡을 준비하는 몸종들이 바삐 오갔고 최상궁은 그 가운데 앉아 소용 물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문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간밤 빈전에서 목소리를 들었사옵니다. 최상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목소리라니 무슨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냐. 대행왕 전하의 음성이었사옵니다. 과인을 죽인 자가 아직 궁 안에 있다. 그리 말씀하셨사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곡을 준비하던 몸종들도 손을 멈추고 보기를 쳐다보았지요. 최상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니 이내 낮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무엄한 것이 어디서 그런 망발을 늘어놓느냐. 국상 중에 함부로 전하의 승하를 두고 억측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소인이 참으로 들었사옵니다. 거짓이 아니옵니다. 보기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아뢰자 최상궁의 얼굴이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저것이 감히 어디서 말대꾸를 하느냐. 여봐라, 저 아이를 끌어내어 매우 쳐라. 보기는 그 자리에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종아리가 부어오르도록 맞으면서도 보기는 이를 악물고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정작 두려운 것은 종아리의 아픔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말이 있지만 보기는 이미 맞은 뒤에도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매질이 끝난 뒤 보기는 절뚝이며 처소 뒤뜰로 물러났습니다. 같은 또래의 무수리 하나가 물을 떠다 주며 낮게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왜 했느냐. 죽은 어른 이야기는 입에 담지 않는 게 상책이다. 너 하나 매 맞고 끝나면 다행이지. 자칫하면 궁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야. 내가 참으로 들은 것을 어찌 못 들은 척한단 말이냐.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여기서 사는 법이다. 보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상궁의 처소를 지나던 늙은 무수리 하나가 보기를 흘깃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미친 소리를 했다는 아이인가. 쯧쯧 어린 것이 겁도 없지. 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그 곁을 지나쳤습니다.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럴수록 간밤에 들은 그 말투만은 더욱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다시 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아리가 욱신거렸지만
보기는 관 앞에 조용히 엎드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젯밤과 달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향 연기만 고요히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보기는 그날 밤 내내 빈전을 지켰지만 목소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기는 혹시 자신이 헛것을 들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맞은 자리에 딱지가 앉을 무렵 보기는 세답방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빈전 지킴이 자리에서 쫓겨난 셈이었습니다. 세답방으로 향하며 보기는 다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들은 그 말만은 잊지 않겠다고요. 그것이 헛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만은 여전히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세답방에서 빨래를 널던 보기의 손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담근 옷가지를 방망이로 두드리는 일이 하루 종일 이어졌지만 보기는 방망이 소리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를 가려듣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담장 밖 골목에서 나는 발소리, 우물가에서 두레박 떨어지는 소리, 부엌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귀에 새겼습니다. 이 버릇은 죽은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보기의 아비는 궁 밖에서 악공으로 살았습니다. 젖대와 해금을 다루며 잔치마다 불려다녔는데 다른 악공들이 놓치는 미세한 음의 어긋남을 유독 잘 잡아냈습니다. 아비는 어린 보기를 무릎에 앉히고 눈을 감긴 채 소리만으로 사물을 마치는 놀이를 시키곤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물동이를 이는 소리이옵니다. 왼쪽 어깨가 무거운지 걸음이 살짝 기우옵니다. 아비는 그때마다 흡족하게 웃었지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아비는 보기에 귀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은 잔치에서 다른 악공이 줄을 잘못 고른 것을 보기가 먼저 알아채고 아비의 소매를 잡아 끈 일도 있었습니다. 아비는 그날 밤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귀는 남의 흉을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자의 숨소리를 가려듣고 거짓말하는 자의 떨림을 잡아내라고 있는 것이야. 언젠가 그 재주로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이다. 보기는 그 말을 오래도록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보기가 10살 되던 해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보기를 거둔 것은 먼 친척이었는데 입 하나 덜 자는 생각으로 궁의 보모나인을 통해 무수리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무렵 마침 내명부에서 귀가 밝은 아이를 하나 구한다는 말이 돌았고 보기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궁담을 넘게 되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첫 해 보기는 그 제주 덕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인들이 소곤대는 뒷담화를 우연히 듣고 무심코 전했다가 미움을 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기는 들은 것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죽은 임금의 목소리를 들은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빨래를 널며 보기는 문득 발소리 하나를 알아챘습니다. 걸음이 무거우면서도 조심스러운 낯선 발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든 상궁 하나가 세답방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보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빨래에 손을 댔지만 그 상궁의 시선이 한참 동안 등 뒤에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세답방 어른 나인이 보기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어른 무씨 상궁이시다.
대행왕 전하를 젊어서부터 모신 분이니 함부로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게다. 보기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기는 다시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갔다가 그 무시상궁과 마주쳤습니다. 무시상궁은 두레박을 대신 잡아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로구나. 빈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던. 보기는 흠칫 놀라 두레박줄을 놓칠 뻔했습니다. 소인이 지어낸 말이 아니옵니다. 내 너를 나무라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이야. 무시상궁의 눈빛에는 나무람 대신 깊은 헤아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 눈빛 앞에서 왜인지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낯선 사람이었기에 보기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삼가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무시상궁도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보기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줄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상 준비로 궁 안이 분주한 가운데 보기는 후원 우물가로 물을 길러갈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행왕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자리가 바로 그 우물가라는 것을 보기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는 그저 서늘한 기분이 들 뿐이었지만 두레박을 내리던 어느 날 보기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탕약을 확인해라. 보기는 두레박줄을 놓칠 뻔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우물가에는 보기 혼자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지난번 빈전에서 들었던 그 낮고 또렷한 말투였지요. 다만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보기는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탕약이라 하시면 어느 탕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이상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목소리는 빈전에서도 이 우물가에서도 들렸지만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대행왕의 마지막이 머문 자리라는 것도요. 보기는 우물둘레를 천천히 걸으며 돌틈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물 옆 배수로 돌틈에 마른 얼룩 하나가 유독 짙게 남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끝으로 문질러 보니 끈끈한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도한 우물을 파랬다고 보기는 그날부터 물길러 오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다른 무수리들이 꺼리는 이른 새벽 시간을 골라 우물가에 나가면서 혹시라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함께 물을 깃던 어린 나인 하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이 이른 시각에 매번 자원하여 나오느냐? 다들 꺼리는 시각인데. 소인은 원래 새벽잠이 없사옵니다. 보기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 우물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보기는 우물가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내의원 의녀 하나가 작은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를 지나가고 있었지요. 항아리에서는 은은한 탕약 냄새가 났습니다. 의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항아리 속 내용물을 우물 옆 배수로에 쏟아 버렸습니다. 보기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은 무슨 탕약이온지. 보기가 무심코 혼잣말을 흘리자 근처를 지나던 늙은 나인이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너 방금 무어라 하였느냐? 아니옵니다. 그저 혼잣말이었사옵니다.
늙은 나이는 미심쩍은 얼굴로 보기를 훑어보더니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랬다고 함부로 입 밖에 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광경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탕약을 몰래 버리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보기는 의녀가 사라진 방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의녀의 걸음걸이는 유독 왼발을 살짝 끄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 걸음 소리를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배수로에 남은 탕약 냄새는 여느 보약과 달리 씁쓸함 속에 옅은 단내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 또한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보기는 그 냄새를 코끝에 오래 남기며 우물가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국상을 총괄하는 도제조 앞에서 내의원 관원들이 차례로 불려 나가 문답을 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대행왕의 마지막 탕약을 지어 올린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보기는 그 자리에 물을 나르는 잔심부름으로 불려갔다가 우연히 허허이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문답이 시작되기 전 보기는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탕약을 확인해라. 그리 말씀하셨는데요. 작게 흘린 말이었지만 허허이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서책을 놓칠 뻔하며 허허이가 보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무어라 하였느냐. 보기는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지요. 송구하옵니다. 그저 혼잣말이었사옵니다. 다시 말해 보아라. 방금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허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보기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말이 허허이에게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보기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언젠가 어디선가 스쳐들은 말이온데 혹여 잘못 아뢰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허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보기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의관 하나가 낮은 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어른이 요즘 통잠을 못 이루신다더니 오늘도 저러시네. 승하하시던 날 탕약을 마지막으로 올린 것이 저 어른이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 보기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귀에 담았습니다. 허허이가 승하 당일 마지막 탕약을 직접 올린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로 이어졌습니다. 허허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문답이 끝난 뒤 도제조는 큰 문제 없다는 듯 자리를 파했지만 보기의 눈에는 허허이의 손끝이 문답 내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보기는 세답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별감에게 불려갔습니다. 내가 낮에 내의원 문답 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돌더구나. 다시는 그런 소리를 입에 담지 마라. 자칫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별감의 경고는 매서웠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확신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벌써 자신의 말 한마디가 궁 안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용기가 함께 솟아났습니다. 보기는 그날 밤 종아리에 매 자국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일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세답방으로 돌아가는 길, 보기는 우물가 근처에서 나직은 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시상궁이었습니다. 무시상궁은 아무 말 없이 보기 곁을 스쳐 지나가며 나직이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내일 저녁 세답방 뒷창고로 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보기는 놀란 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시상공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다짐이 담겨 있었지요. 보기는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보기는 내일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보기는 세답방 뒤 창고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잔불 하나가 조그맣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곁에 무시상공이 앉아 있었습니다. 개 앉거라. 아무도 못 들을 자리다. 보기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시상공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대행왕 전하를 30해 가까이 모신 사람이다. 그런데 승하하시던 그 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느니라. 평소 어이 두 분이 함께 탕약을 살피던 것을 그날따라 허에 혼자 마지막 탕약을 올렸다. 게다가 그날 전하께서 늘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옷가락지가 승하 뒤 자취를 감추었지. 다들 국상 중이라 경황이 없어 그저 도둑이 든 것이라 여기고 넘겼다만 보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옷가락지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들은 목소리도 탕약을 확인하라 하였사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꼭 맞아떨어지옵니다. 무시상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너를 오래 지켜보았다. 남들이 흘려듣는 소리를 잡아내는 재주가 예사롭지 않더구나. 나 혼자서는 늙은 몸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일이 많다. 내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너를 돕겠다. 하오나 상궁마님 소인 같은 것이 어찌 감히 그런 일을 맡겠사옵니까? 매를 맞고도 물러서지 않은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느냐.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이 일에서만은 나와 내가 한 편이 되어야 한다. 보기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궁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내의원 탕약 일지가 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을 확인하면 그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야. 다만 그 서고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니 기회를 봐서 움직여야 한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 상궁마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어두운 창고 안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시상공의 손은 늙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보기는 오랜만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상궁마님? 어찌하여 소인을 믿으시는 것이옵니까? 다들 소인을 미친 아이라 손가락질하는데 무시상궁은 잠시 등잔불을 바라보다 나직이 대답했지요. 나는 30년 가까이 이 궁에서 살며 숱한 억울함을 보고도 입을 다물었다. 종의 몸으로 태어나 함부로 나서면 목이 달아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다시 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젊었을 적 나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나는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하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보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시상공의 눈가에는 오래 눌러온 것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낮에 서고 근처를 오가며 야순 도는 시각과 인원을 살펴두거라. 나도 도제조 처소 쪽 사정을 알아보마. 서두르면 반드시 들킨다. 급한 마음을 누르고 하나씩 확인해 나가자. 보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창고를 나서는 보기의 발걸음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가 이토록 큰 힘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흘 뒤밤
보기는 무씨 상궁을 따라 내의원 서고 뒷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서고 안은 어두웠지만 무씨 상궁이 미리 준비한 등잔불이 좁은 통로를 비추었습니다. 서가에는 탕약을 올린 날짜와 처방을 기록한 일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말거라. 야순이 이곳을 2번 도는데 한 번 지나가면 1식경 정도는 여유가 있다. 2 사람은 손을 나누어 일지를 뒤졌습니다. 보기는 종이 넘기는 소리, 먼지 떨어지는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혹시 다가오는 발소리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마침내 무씨 상궁이 승하 당일 날짜가 적힌 일지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일지를 펼치자 그날의 처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씨 상궁의 손끝이 한 대목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구나. 그 전날까지는 인삼과 부자를 넣은 처방이었는데 승하 당일 처방만 갑자기 바뀌어 있다. 이 약재는 평소 전하께 쓰지 않던 것이야. 보기가 고개를 기울여 살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글쎄다. 처방을 바꾸려면 도제조의 결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는 그 결제 흔적이 없구나. 무씨 상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보기야, 이 일은 생각보다 클지도 모른다. 나 역시 여기까지 밟아놓고도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문서 한 장으로 이 일을 끝낼 수는 없어. 문서란 언제든 다시 조작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사람의 입과 몸으로 남는 증거를 더 찾아야 한다. 그때 서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가 재빨리 등잔불을 껐습니다. 2 사람은 서가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보기와 무씨 상궁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자. 자칫하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진다. 2 사람은 일지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레 되돌려 놓고 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더니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을 둘이 함께 해낸 밤이었습니다. 서고를 나서기 전 보기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상궁마님, 그날 밤 마지막 탕약을 올린 이가 누구인지도 일지에 적혀 있사옵니까? 무씨 상궁은 다시 일지를 살짝 펼쳐 마지막 장을 짚었지요. 이름 대신 직인만 찍혀 있구나. 허어이의 직인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아래 조그맣게 다른 글씨로 지운 흔적이 있다. 무언가를 적었다가 급히 먹으로 덮은 것 같다. 보기는 등잔불을 가까이 대고 그 자리를 살폈습니다. 먹 아래로 희미하게 획 하나가 비쳐 보였지만 무슨 글자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구나. 문서에만 기대다가는 저들이 먼저 이 일지를 없애 버릴지도 모른다. 보기야, 너는 사람의 소리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문서는 지울 수 있어도 사람의 걸음과 목소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 보기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2 사람은 서둘러 서고를 빠져나와 각자의 처소로 흩어졌습니다. 처소로 돌아가는 길, 보기는 먹으로 지운 그 글자가 무엇이었을지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획 하나뿐이었지만 왠지 사람의 성씨를 적어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좀처럼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기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새다방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가 하면 물을 깃는 우물가에서도 등 뒤에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여겼지만 그 시선은
며칠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기야, 요즘 낯선 나인 하나가 너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더구나. 같은 새다빵 동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귀띔했습니다. 무엇을 캐묻더냐? 내가 소리를 잘 가려듣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전에 빈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물었다. 아무래도 윗전 어딘가에서 보낸 사람 같더라. 보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자신의 재주와 지난 일이 벌써 궁 안 곳곳으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보기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낯선 몸종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몸종은 보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잘 듣는다는 그 아이냐? 소인이 무엇을 잘 듣는다는 말씀이 온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우리 대감마님께서 너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 보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감마님이라 하시면 미댁 대감마님이시온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몸종은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웃음만 흘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보기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아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난다는 것이 이제는 반갑기보다 두려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무시상궁을 찾아가 이 일을 전했습니다. 무시상궁의 낯빛도 어두워졌습니다. 조심하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챈 자가 있는 모양이다. 이제부터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튿날 보기는 처소로 돌아가던 길에 국문 앞을 지키는 호위무사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큰 체구의 눈매가 매서운 사내로 이름은 강쇠라 하였지요. 강쇠는 보기를 지나치며 흘긴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눈길이었지만 보기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예사 호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날카롭게 벼린 시선이었습니다. 저 호위는 누구의 사람이옵니까? 보기가 지나가는 나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쇠 말이냐? 원래는 궁호위였는데 요즘은 조대감댁 일도 겸하여 봐준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힘이 장사라 대감댁에서도 눈여겨본다지. 보기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조대감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강쇠의 눈빛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 그림자가 자신의 주위를 서서히 조여 오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보기는 강쇠의 묵직한 발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다른 호위들과 달리 걸음 하나에도 무게가 실려 있었는데 그것이 힘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인지 보기는 쉽게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궁박한 대감댁 사랑채에서는 촛불 아래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대감과 그의 신복인 정판서, 그리고 아까 우물가에서 보기에게 말을 걸었던 몸종이었습니다. 그래, 그 무수리 아이가 확실히 그런 재주를 가졌다더냐? 조대감이 낮게 물었습니다. 예, 대감. 빈전에서 헛소리를 했다가 매를 맞았다는 아이인데 요즘은 내의원 근처를 얼쩡거린다 하옵니다. 정판서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내의원이라. 하필 그곳을 얼쩡거린다니 마음에 걸리는구나. 조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조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자가 아직 어리니 국상이 끝나면 당연히 섭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야. 그런데 죽은 임금의 넋 운운하는 소문이 돌면 조정이 어지러워질 뿐이다.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되 함부로 손대지는 말거라. 괜한 소란을 만들면 오히려 의심을 살 뿐이니. 하오나 대감, 그 아이가 계속 캐고 다니면 어찌하시렵니까? 캐고 다녀봐야 무수리 하나가 무엇을 알아내겠느냐. 다만 누가 그 아이 뒤를 봐주는지가 궁금하구나. 어린 계집아이 혼자 내의원 서고까지 넘볼 수는 없을 터. 조대감은 잔을 들어 천천히 비웠습니다. 표면으로는 어린 세자를 보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것이 숨어 있었지요. 정판서는 그 눈빛을 알아채고도 애써 못 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대감. 사랑채를 나서는 정판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대감의 속내가 단순한 섭정 욕심만은 아니라는 것을 정판서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판서는 대문을 나서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몸종을 불러 나지기 이르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강쇠를 시켜 그 아이 주변을 좀 더 살피라 하거라. 다만 몸에 손을 대지는 말고 누구와 만나는지만 낱낱이 알아 오라 일러라. 몸종이 물러가는 소리가 들리자 정판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판서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승하 당일 밤 조대감이 급히 사람을 보내 내의원에 무언가를 전하라 시켰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국상을 앞둔 걱정이려니 여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예사로운 심부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정판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이미 깊이 발을 들인 이상, 이제 와서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이후로 정판서는 조대감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른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판서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대감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인지 이제는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벼슬길에 나선 이래 늘 조대감의 그늘 아래서 은혜를 입어왔지만 그 은혜의 대가가 이토록 무거워질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판서는 촛불을 끄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보기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나직은 걸음 소리를 들었지요. 왼발을 살짝 끄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예전 배수로에 탕약을 몰래 쏟아버리던 그 의녀였습니다. 보기는 두레박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의녀는 내의원 뒤편 작은 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기는 창밖에 몸을 숨기고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재를 써는 소리, 절구질 소리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날처럼 지어 올리면 되는 것이온지요. 그래, 똑같이 하면 된다. 다만 이번엔 흔적을 남기지 말거라. 보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허어이였습니다. 보기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승하 당일 탕약을 다시 지은 것이 바로 이 의녀였고 그 뒤에 허어이가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보기는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방을 바꾼 것은 문서에 결제 흔적이 없었으니 허어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더 위에서 명을 내렸을 것입니다. 며칠 뒤 보기는 우연히 그 의녀와 다시 마주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답방의 옷가지를 맡기러
온 의녀의 걸음걸이를 보기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왼발을 살짝 끄는 그 걸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보기는 태연한 얼굴로 다가가 옷가지를 받아들며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의녀 나리께서는 내의원에서 오래 일하셨사옵니까? 그렇다만 그건 왜 묻느냐? 소인이 예전에 내의원 근처에서 나리를 뵌 것 같아서 여쭈었사옵니다. 승하하시던 그 무렵에도 뵌 듯하온데 의녀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옷이나 받아가거라. 의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반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걸음이 멀어질 때까지도 왼발을 끄는 그 소리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보기는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보기는 그날 밤 무씨 상공에게 이 일을 전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궁마님, 이제 승하 당일 탕약을 다시 지은 이가 저 의녀이고 그 뒤에 허어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사옵니다. 다만 어찌하여 그리하였는지 그 뒤에 또 누가 있는지가 아직 남았사옵니다. 무씨 상궁은 놀란 얼굴로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더니 내가 드디어 꿰어냈구나. 탕약을 다시 지은 것이 허어이와 그 의녀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하나 그것으로 이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저들 뒤에 누가 있는지, 어찌하여 승하 당일 처방이 바뀌었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더 많다. 그리고 강쇠라는 호의가 너를 살피고 다닌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구나.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이 단순한 의원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뜻이 개입된 일이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궁 안의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보기는 그날 밤 처소로 돌아와서도 낮에 마주친 강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이불 속에서도 쉽게 잠들지 못한 채 앞으로 자신이 마주해야 할 일이 결코 작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씨 상공은 궁의 출입 문서를 관리하는 지밀라인 하나에게 넌지시 부탁하여 승하 당일 밤 각 처소에서 심부름을 나간 이들의 명단을 은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뒤 무씨 상공은 보기를 불러 낡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보기야, 이것을 보거라. 명단 한 줄에 보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하 당일 밤 각 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보기가 후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심부름을 나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소인이 그날 밤 우물가에 있었사옵니까? 소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그날 밤 너는 아직 어렸고 궁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을 때다. 아마 몹시 지쳐 반쯤 잠이 든 채로 걸었을지도 모르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몸은 잊었어도 내 귀는 잊지 않았을 수 있다. 보기는 소름이 돋았지요. 그렇다면 지금껏 자신이 들어온 그 목소리가 죽은 임금의 넋이 아니라 그날 밤 잠결에 스쳐들은 사람의 말소리가 되살아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오나 상궁마님, 그렇다면 빈전에서 처음 들은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사옵니까? 그날은 우물가가 아니었사옵니다. 무씨 상궁도 그 물음에는 쉬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나도 알 수 없구나.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것이 넋의 말이었든 내 잠결의 기억이었든 그 안에 담긴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승하 당일 탕약이 바뀌었고 옷가락지가 사라졌고 허어이와 의녀가 무언가를 감추려 한다는 것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것이 가리키는 진실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도 있듯이 뜻밖의 곳에서 뜻밖의 진실이 두드려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우물가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다시 떠올려 볼 수 있겠느냐. 보기는 눈을 감고 애써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흐릿한 등불, 낮은 말소리,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 그러나 또렷한 형체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상궁마님. 아무리 애써도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사옵니다. 괜찮다. 서두르지 말거라. 억지로 끄집어내려 하면 오히려 뒤틀린다. 때가 되면 절로 떠오를 것이야. 두 사람은 그날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헤어졌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보기는 잠자리에 누워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렴풋한 등불빛 속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속삭이던 말, 물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던 발소리들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기억의 조각들이 지금 자신이 듣는 목소리와 어딘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만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이튿날 보기는 다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며 눈을 감고 그날 밤과 똑같은 자세로 서 보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등 뒤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기억의 그림자에 가까운 소리였지요. 보기는 그 소리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이내 흩어져 버렸습니다. 헛것이었을까? 아니면 참으로 그날의 기억일까? 보기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두레박줄을 당겼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보기는 이제 그 답을 찾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의 정체가 넋이든 기억이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밝히는 일은 오롯이 보기 자신의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보기가 세답방으로 돌아가는 좁은 길목에서 강쇠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자 보기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로구나. 요즘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다는 아이가. 강쇠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보기는 도망칠 곳을 살폈지만 좁은 담장 사이라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궁금한 것을 알아보았을 뿐이옵니다. 궁금한 것이라. 죽은 이의 넋이 어쩌고 하는 헛소리 말이냐.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마라. 안 그러면 내 몸이 성치 못할 게다. 강쇠가 보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보기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소인에게 그리 말씀하셨어요. 과인을 죽인 자가 아직 궁 안에 있다고. 억울하다고요. 소인이 지어낸 말이 아니어요. 강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붙잡힌 팔이 스르르 풀려났습니다. 보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께서도 전하의 은혜를 입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그런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진실을 덮으려는 이들 편에 서시렵니까? 강쇠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일그러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강쇠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소인의 귀는 소문도 놓치지 않사옵니다. 강쇠는 보기를 노려보다가 이내 팔을 완전히 놓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마. 하나 다음에는 이리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강쇠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그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지요. 보기는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더니 위협하러 온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기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장 모퉁이를 돌기 전 강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기는 그 자리에 선 채 강쇠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강쇠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보기는 무시상궁에게 그 일을 전했습니다. 무시상궁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쇠라는 자가 원래 조대감댁 사람은 아니었다. 궁의 정식 호위였는데 몇 해 전 변방에서 큰 죄를 지어 참형을 당할 뻔한 것을 대행왕 전하께서 친히 감형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지금껏 궁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었지. 보기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쇠 날이야말로 언젠가 저희 편이 되어 주실지도 모르옵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은혜와 지금의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기 전까지는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니까. 함부로 기대하지 말고 다만 마음을 열어둘 여지는 남겨두거라.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보기가 세답방에서 눈을 뜨자 심상치 않은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무시상궁이 새벽녘에 별감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기는 놀라 세답방 어른 나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옵니까? 상궁 마님께서 어디로 끌려가셨사옵니까? 낸들 아느냐? 다만 국상 물품을 빼돌렸다는 죄목으로 끌려가셨다더구나. 냉방에 갇혀 문초를 받고 계시다는 소문이다. 보기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국상 물품을 빼돌렸다는 것은 거짓 죄목이 분명했습니다. 서고를 몰래 드나든 것을 누군가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냉방 근처로 몰래 다가가 보았지만 병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지요.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기는 그 소리가 무시상궁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매질 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구와 함께 서고를 드나들었는지 말하라. 소인 혼자 한 일이옵니다. 아무도 관여치 않았사옵니다. 무시상궁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기는 담장에 몸을 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무시상궁이 30년 침묵을 깨고 자신을 도운 대가로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소인이 나서야 하옵니다. 상궁마님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게 둘 수는 없사옵니다. 보기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려 하자 곁에 있던 세답방 동무가 팔을 붙들었습니다. 안 된다. 내가 나서면 상궁마님의 희생이 헛되어진다. 지금 나서봐야 너도 함께 끌려갈 뿐이야. 보기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보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기는 문득 서고에서 두 사람이 몸을 숨겼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멀어지던 그 발소리. 그 걸음이 유독 조심스러웠던 것이 이제야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마 그날부터 누군가 두 사람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뒤를 밟았을 것입니다.
보기는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였을지 애써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만 뚜렷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담장 너머의 신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담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신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보기는 몰래 담장 틈으로 안쪽을 살폈습니다. 무씨 상궁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보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상궁마님, 소인이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겠사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주시옵소서. 보기는 낮은 소리로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담장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보기는 그 침묵 속에서 무씨 상궁이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날이 밝을 무렵 보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새답방을 향했습니다. 더는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가슴 속에서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보기는 무씨 상궁이 밤새 문초를 받고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 조대감이 직접 냉방을 찾아 무씨 상궁을 다시 문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무씨 상궁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기는 결심했습니다. 상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조대감 앞에 나서는 것뿐이라고요. 소인이 직접 대감을 뵙고 모든 것을 아뢰겠사옵니다. 상궁마님을 놓아주십사 청하겠사옵니다. 새답방 동무가 화들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제정신이냐?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것이냐? 대감이 너를 살려 보낼 것 같으냐?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하였다. 이대로 숨어 있으면 상궁마님만 더 큰 화를 입으실 것이다. 내가 나서야 적어도 대감의 관심이 상궁마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질 것이야. 보기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며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물가에 들러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 이제 대감 앞에 나서옵니다. 부디 소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물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어쩐지 등 뒤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보기는 곧장 조대감 댁으로 향하는 별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대감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승하하신 대행왕 전하의 일에 관한 것이옵니다. 별감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보기의 눈빛이 워낙 결연하여 결국 안으로 기별을 넣었지요. 기다리는 동안 보기는 대문 앞에 선 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겁을 먹으면 조대감이 먼저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며 다리의 떨림을 애써 눌렀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그 가운데 나직은 걸음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쇠였습니다. 보기는 강쇠와 눈이 마주쳤지만 강쇠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갈등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별감이 다시 나와 보기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는 마당을 지나며 보기는 곳곳에 늘어선 하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곁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곧장 조대감의 사랑채 앞들로 이끌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보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청 위에 앉은 조대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보기는 두 손을 꼭 쥐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말을 듣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보기는 이 걸음이 무씨 상궁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대청 위 조대감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가늠하는 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곁을 지키던 하인들도 숨을 죽인 채 그 눈치만 살피고 있었으며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랑채 안 조대감은 팔짱을 낀 채 보기를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그 무수리 아이로구나. 죽은 전하의 넋을 듣는다는. 예, 대감. 소인이 들은 것을 그대로 아뢰옵니다. 승하하시던 날 탕약이 바뀌었고 옷가락지가 사라졌사옵니다. 조대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어린 것이 겁도 없구나.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상궁 마님을 놓아주신다면 소인이 이 일에서 손을 떼겠사옵니다. 조대감은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처소를 주랴, 아니면 상궁 자리를 내리랴. 입만 다물면 무엇이든 들어주마. 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벼슬도 자리도 원치 않사옵니다. 다만 전하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조대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고든 나무가 먼저 찍히는 법이다. 내가 그리 고집을 부리면 상궁도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소인이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소인이 들은 말은 변하지 않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사옵니다. 조대감은 한참 동안 보기를 노려보다가 손을 저어 별감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별채에 가두어 두어라. 함부로 다치게 하지는 말고. 보기는 별채로 끌려가면서도 두려움보다 오히려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은 무씨 상궁에게 향하던 매질이 멈추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별채로 끌려가는 길, 보기는 뒤에서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강쇠가 마당 한쪽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강쇠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보기는 그 짧은 순간에 담긴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고 그것이 결코 헛된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강쇠 나리도 언젠가는 진심을 드러낼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보기의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보기는 두 무릎을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채 안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보기는 구석에 놓인 낡은 집더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저녁 바람이 매서웠지만 보기는 옷깃을 여미며 오늘 낮 조대감이 흘린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조대감은 탕약과 옷가락지에 대해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일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기는 문득 담장 밖에서 낮은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조대감과 정판서가 나누는 대화였지요. 저 아이를 어찌하실 셈이시옵니까? 당분간은 가두어 두거라. 함부로 없앴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뿐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처리하면 될 일이야. 보기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곧 자신을 없앨 방도를 궁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기는 두 손을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보기는 밤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리며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깥의 인기척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집더미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보기는 강쇠가 과연 자신을 도우러 와 줄지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별빛 한 점 없는 밤하늘 아래 시간만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별채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놀란 보기가 고개를 들자 강쇠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쉿. 조용히 하거라. 강쇠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뒤 다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강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보기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보기는 얼떨떨한 얼굴로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어찌하여 이러시옵니까?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더 미루면 나도 마음을 바꿀까 겁이 나서 이리 왔다. 강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이 밤새 귓가를 떠나지 않더구나. 전하께서 억울하다 하셨다는 그 말. 나는 변방에서 참형을 당할 뻔한 것을 전하께서 친히 감형해 주신 은혜를 입은 몸이다.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 어른의 원한을 못 들은 척 눈 감아 왔으니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지. 보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날이 그렇다면 소인을 도와주시는 것이옵니까? 강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오늘 밤 승하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을 모두 말하마. 그날 밤 나는 후원 우물가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때 나칙은 얼굴 하나가 급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 조대감댁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만석이라는 자였다.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뒤로 만석이 갑자기 형편이 나아져 옷차림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보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만석이라는 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옵니까? 조대감댁 행랑채에 딸린 방에 머문다. 내 너를 그리로 데려가 주마. 다만 지금부터는 나도 너와 한 배를 탄 셈이니 각오는 되어 있느냐? 예, 날이. 소인은 이미 각오를 마쳤사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강쇠의 뒤를 따르는 보기의 발걸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담을 넘기 전 보기는 강쇠에게 조심스레 물었지요. 날이 두렵지 않으시옵니까? 이 일이 발각되면 날이께서도 무사하지 못하실 텐데요. 강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렵지. 허나 평생 그 은혜를 못 본 척 눈 감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두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 하나뿐이다. 보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쇠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무시 상공이 문초를 당하던 그 밤, 나도 담장 근처에 있었다. 차마 나서지 못하고 지켜만 보았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이제라도 그 빚을 갚아야지. 두 사람은 담장 그늘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야순도는 병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만석이 머무는 행랑채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길이 보기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담 그림자를 하나씩 넘을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보기는 그 소리마저 남에게 들릴까 두려워 숨을 죽였습니다. 강쇠와 보기는 담을 넘어 조대감댁 행랑채 뒤편에 다다랐습니다. 강쇠가 앞장서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서 잠에 취해 있던 만석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요? 소란 피우지 마라. 내가 조용히 대답만 하면 다치게 하지 않으마.
강쇠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만석은 벌벌 떨며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보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승하하시던 그날 밤 우물가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거짓을 고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내 걸음걸이, 내 숨소리 하나까지 내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날 밤 내가 무엇을 들고 그 자리를 지나갔는지도. 보기의 단호한 말에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만석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정판서 나리께서 시키신 일이었사옵니다. 당야 그릇을 바꿔치기 하라 하셨고 대행왕 전하 곁에 있던 옷가락지도 함께 챙겨 오라 하셨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옵니다. 보기는 그 자리에서 다그쳤습니다. 그 옷가락지 지금 어디 있느냐?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방구석 마루장을 가리켰습니다. 강쇠가 마루장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헝겊에 쌓인 작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헝겊을 풀어헤치자 푸른 빛이 도는 옷가락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기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서늘한 감촉과 함께 마침내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벅찬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보기는 옷가락지를 품에 꼭 안으며 강쇠를 돌아보았지요. 나리, 이제 이것을 가지고 상궁마님을 구하러 가야 하옵니다. 강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자도 함께 데려간다. 증인이 필요하니. 세 사람은 날이 밝기 전 서둘러 조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길, 만석은 겁에 질린 얼굴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정판서 나리께서 아시면 소인은 죽은 목숨이옵니다. 이제 와서 발을 빼려 해도 늦었다. 내가 살 길은 사실대로 고하는 것뿐이야. 강쇠가 낮지만 단호하게 말하자 만석은 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보기는 품속의 옷가락지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질 때마다 대행왕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 어렴풋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 아래 세 사람과 만석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궁의 담장이 눈앞에 보이자 보기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안도도 잠시, 보기는 이 물증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 뒤에 도살인 더 큰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보기는 그 불안을 애써 누르며 국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옷가락지의 서늘한 감촉만이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쇠와 보기는 곧장 도승지를 찾아가 그간의 모든 일을 아뢰었습니다. 만석의 자백과 옷가락지라는 물증 앞에서 도승지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날로 조대감은 국문을 받기 위해 의금부로 끌려갔고 갇혀있던 무씨 상궁도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보기는 무씨 상궁의 여윈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궁마님, 이제 다 끝났사옵니다. 그러나 안도도 잠시였지요.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던 조대감이 뜻밖의 말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저 정판서의 청을 들어주었을 뿐이다. 이 모든 일을 처음 도모한 것은 내가 아니다. 도승지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뜻이었단 말이냐? 조대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이시다.
나는 그저 대감의 뜻을 받든 것뿐이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의정 한대감은 조정의 가장 큰 어른으로 누구도 감히 의심조차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정판서 또한 붙잡혀 문초를 받던 중 같은 이름을 실토했습니다. 소인은 조대감의 명을 받았을 뿐이나 조대감께서는 늘 한영의정 대감의 뜻이라 말씀하셨사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조대감을 잡았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대감은 몸통이 아니라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궁 안 소식에 밝은 나인 하나가 다급히 달려와 고했습니다. 오늘 저녁 세자 저하의 즉위를 앞둔 축하 다과상이 마련된다 하온데 그 준비를 한영의정 대감댁에서 맡았다 하옵니다. 보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대감을 잡은 것으로 안심한 사이 진짜 배후는 이미 다음 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세자의 목숨이 오늘 저녁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이 다가오고 있사옵니다. 보기의 다급한 외침에 무씨 상궁과 강쇠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씨 상궁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했습니다. 보기야,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한영의정이라면 궁 안 구석구석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었을 것이야.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저들에게 틈을 내주는 꼴이 된다. 강쇠도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궁 호위들 가운데 아직 믿을 만한 이가 몇 있다.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 보기는 옷가락지를 품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도승지 대감을 찾아 이 물증을 보이겠사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저하의 안위가 먼저이옵니다. 무씨 상궁은 보기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기 당부했지요. 부디 몸 조심하거라. 여기까지 와서 너를 잃을 수는 없다. 세 사람은 각자 흩어져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보기는 달리듯 걸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오늘 이 밤이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길을 보기는 옷가락지를 품에 꼭 쥔 채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보기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도승지와 함께 서둘러 세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다과상이 차려지고 있는 대청에는 이미 한영의정이 흡족한 얼굴로 앉아 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대청으로 들어서는 다과상 곁에서 낯익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예전 배수로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씁쓸함 속에 옅은 단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저하, 그 다과에 손대지 마시옵소서. 보기가 크게 외치며 뛰어들었습니다. 좌중이 놀라 술렁였습니다. 한영의정이 낯빛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 무엄한 것이 어디서 함부로 소리를 지르느냐. 세자는 손을 멈추고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귀 밝은 아이로구나. 어찌 이러느냐. 저하, 저 다과에서 예전 대행왕 전하의 탕약에서 나던 것과 같은 냄새가 나옵니다. 부디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도승지가 즉시 의관을 불러 다과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관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뢰었지요. 독이 섞여 있사옵니다. 대청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영의정은 끝까지 발뺌하려 하였으나 그때 무씨 상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승하 당일 마지막으로 탕약을 올렸사온데 그날 탕약의 빛깔이 평소와 달랐사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과의 빛깔 또한
그때와 꼭 같사옵니다. 이어 강쇠가 나섰습니다. 소인이 그날 밤 만석이 탕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직접 보았사옵니다. 만석은 정판서의 지시로 움직였고 정판서는 조대감의 명을 받았으며 조대감은 한영이정 대감의 뜻을 받든 것이었사옵니다. 보기는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올렸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만석의 방 마루장 밑에서 나왔사옵니다. 대행왕 전하께서 승하하신 날 사라졌던 바로 그 물건이옵니다. 증언과 물증이 하나로 이어지자 한영이정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오직 조정의 안정을 위해 하였을 뿐이다. 안정을 위한다는 자가 어찌 어린 저하의 목숨까지 노린단 말이오. 도승지의 호통에 한영이정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더니 오랜 세월 조정을 뒤흔들던 죄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을 내렸습니다. 한영이정과 조대감, 정판서는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라. 그리고 오늘 진실을 밝힌 이들의 공을 결코 잊지 말라. 그날로 세 사람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국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만석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한 정상을 참작받아 목숨만은 부지하였습니다. 강쇠는 세자를 지킨 공을 인정받아 죄를 면하고 궁을 지키는 호의로 계속 남게 되었으며 무시상궁 또한 그 공을 인정받아 다시 지밀상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이들의 몰락을 대신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대신들 사이에서도 낮은 탄식과 술렁임이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았으며 궁 안 곳곳에도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궁 안의 공기가 그제야 비로소 풀리는 듯했습니다. 국상이 끝나갈 무렵 어린 세자는 마침내 보위에 올라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뒤 새 임금은 보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벼슬이든 상급이든 말해보거라. 보기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은 벼슬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전하 곁에서 소인의 제주로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새 임금은 잠시 보기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지밀상궁 아래 두고 귀 밝은 사람이라 부르겠다. 앞으로 궁 안의 크고 작은 일에 내 귀를 빌리마. 곁에 있던 무시상궁도 지그시 보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초로 상한 몸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지요. 보기야 30년 침묵하던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아니옵니다. 상궁 마님께서 먼저 소인을 믿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옵니다. 강쇠 또한 새 임금의 곁을 지키는 호위로 정식 임명받아 지난날의 흔들림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최상궁은 그날의 일을 못내 부끄러워하며 보기를 볼 때마다 조용히 눈길을 피했지만 보기는 굳이 지난 일을 들추지 않았습니다. 만석 또한 죗값을 치르고 나온 뒤 자신이 알던 소리와 손버릇을 살려 저작거리에서 작은 박물 장수로 새 삶을 꾸렸다는 소식이 궁예까지 전해졌습니다. 보기는 그 소식을 들으며 사람이란 벼랑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 길을 걷는 이에게는 다시 살 틈을 내어주는 것 또한 사람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보기는 그 마음 하나를 세월이 아무리 흐른 뒤에도 결코 잊지 않고 오래도록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보기는 홀로 후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대행왕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보기는 우물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들은 것이 참으로 전하의 넋이셨는지, 아니면 그날 밤 소인이 잠결에 들었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었는지, 이제 와서는 소인도 알 수 없사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전하의 억울함이 세상에 밝혀졌고 저하께서는 무사히 보위에 오르셨으니까요. 보기는 잠시 눈을 감고 우물가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을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저 고요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요. 보기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보기는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보기는 이따금 그날 밤 빈전에서 들었던 그 낮고 분명한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 덕분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 임금은 훗날 성군으로 자라나 오래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귀 밝은 상궁보기가 있었으며 궁 안에서 남들이 놓치는 작은 소리 하나까지 가려들어 크고 작은 억울함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보기는 그 말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몸으로 겪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목소리를 홀로 들었을 때 그것을 삼키고 넘어가셨겠습니까? 아니면 매를 맞더라도 끝까지 고하셨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